네, 비트코인이 다소 어수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다행이라면 6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여전히 6만 5천 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6만 5천 달러 위에서 놀아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박스권을 보이더라도 6만 5천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 사이, 다시 말해서 2021년 4월 고점과 11월 고점 요 사이에서 오르내리락 하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라면, 다시 말해서 이전 사이클의 전고점인 6만 9천 달러 다시 뚫어주고 새롭게 조성된 올타임 하이 7만 3천 달러까지 무난하게 뚫어줄 경우에는, 그렇게 오버헤드 저항을 돌파해 줄 경우에는 이제 8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도 어떤 예상할 수 없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6만 달러가 깨지면, 그때는 정말 단기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옥불 구경을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직은 방향성이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고, 이제 정식 출시 시점이 아직 안 나왔는데, 출시가 언제 되느냐, 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느냐, 요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반감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 좀 한숨 돌렸나 했는데, 환율 상황이 진짜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일시적으로 뚫어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22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400원을 뚫어냈습니다. 지금 4월 5일부터 7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간단치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뭐 다른 나라 걱정할 것도 많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아주 개판 5분 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금의 어떤 이 환율 상황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2022년 9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걸 놓고 일단 말들은 많은데, 내용은 뭐냐면 이 환율 움직임 그리고 외환 수급 등에 대해서 각별한 경계심을 정부는 가지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지나친 외환 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진짜 웬 개 뼈다구 긁어먹는 소린가 싶은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구두 개입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이것들이 입으로만 일을 한다, 대체 제대로 하는 일은 뭐냐, 한국은행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굉장히 더 격한 표현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뭐 그걸 굳이 제가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여론도 간단치 않고 경제 상황도 간단치 않고 정부의 대처 방식도 상당히 답이 없어 보인다, 이런 멘트를 듣고 우리 외환 당국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환율이 더 안정화되겠군,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아무튼 답답한 상황이 지금 1,400원 장중 돌파와 함께 또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변동성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영역 그리고 주식시장, 이런 위험자산 시장이 환율 급등이라는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는 악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안 그래도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데 환율 상황까지 이렇게 덮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이 다른 나라들도 환율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죠 지금.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과거에 또 우리가 IMF 때 워낙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환율 상황이 유독 더 뭔가 더 안 좋은 어떤 둠의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될지, 환율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진짜 이게 새로운 뉴노멀이 되면 이거 진짜 되게 국가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라서 약간 좀 무섭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달러 매출이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가지고, 사실 환율이 높아지면 저희 회사 같이 좀 작은 기업에서 달러 매출 위주인 곳은 좋거든요. 좋은데 더 크게 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땐 이건 정말 수출 주도 경제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한 1,100원, 1,200원대 정도가 그래도 뭐 오케이 쏘쏘 하는 느낌인 건데, 지금 어느덧 1,300원대가 기준점처럼 느껴지고, 이게 지금 1,400원까지 일시적으로 뚫어내니까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뭐 하나 지금 경제 여건이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예, 그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분 탓만은 정말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우리의 마음을 강타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 확전 양상은 일단은 조금 한숨은 돌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 꼬리를 조금 내렸어요. 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복을 고려한다. 이렇게 내각 회의를 통해서, 아무튼 네타냐후 정부도 참 골 때리는 곳인데, 아무튼 어쨌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건 뭐 사이버전을 하겠다라는 건가? 뭐 테러? 암살?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어쨌든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이란 대리 세력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사망자가 없고 해외 전선으로 이게 확대될 경우에 국내 정치적인 역풍 가능성, 이거 정치적 역풍 가능성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나쁜 새끼라고, 진짜 네타냐후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전쟁의 명분이 뭐 이스라엘에 있다, 이란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되게 고차원적인 갈등입니다. 역사의 전반의 뿌리가 십자군 전쟁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얼마나 좀 문제가 있고 왜 미국이랑도 이렇게 사이가 어긋났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해야 할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국내 지지율 15%면 우리나라보다 심한 거잖아요. 거의 식물정부 수준이에요. 지금 네타냐후 정부도. 거기다가 집권 연장 안 되면 바로 아마 구속될걸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혐의점도 막 의혹 이런 거에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뭐 네타냐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의 생각을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말이 한번 이렇게 붙으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실수가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실수라 함은 진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이고, 이건 또 친미의 관점이냐 반미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친이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지금 완전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슈여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뭐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헛짓을 하고 있고 뭐 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역풍 가능성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당장 뭐 가자지구 분쟁, 하마스 분쟁 이런 것들이 해결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이번에 이 전선 확장을 통해서 사실상 제5차 중동 전쟁, 이런 건 지금 이스라엘도 부담스러운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이란이랑 미국이랑 이미 짜고 쳤다 라는 보도까지 로이터에서 내놓을 정도로, 블룸버그였나요? 내놓을 정도로 상황 자체가 되게 넌센스한 측면이 있죠.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아무튼 이런 어떤 국제 정세적인 분쟁 리스크가 우리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나쁜 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또 불편한 분들도 계셨던 것 같길래 나름 또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명 아닌 해명을 또 이렇게 드리게 되네요.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이 이렇고 중동 리스크가 단기간에 극도의 최악의 전철로 나아가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게 아직은 막 그렇게 안도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숨은 돌렸다.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우리 앞에 이 3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3일 16시간 남았다라고 오늘 오후 기준으로 4월 20일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4월 18일이 될 수도 있고 늦어지면 22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빠르면 하루 이틀 뒤, 늦어지면 한 5일 정도 뒤에 비트코인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직접적인 공급 충격이 이제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 마잘렉이라는 크립토닷컴 CEO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라는 말처럼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이벤트가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셀더 뉴스 이벤트,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 이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이후 6개월 안에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다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하도 여러 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10X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채굴자들이 반감기 이후에 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올 여름 한 반년 정도 횡보할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조금 보면 반감기 전후에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때는 반감기 당일엔 횡보했다가 며칠 뒤에 29% 꼬라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일 동안 4,100% 반등을 했고,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470달러였던 게 19,600달러가 됐었죠. 지난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때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직전에 마이너스 17%로 하방 압력을 받았었고, 이후에 반년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47일에 걸쳐서 693% 랠리를 벌였고 8,700달러짜리가 69,0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패턴을 러프하게 대입했을 때 반감기 직전 아니면 반감기 직후 아니면 반감기 직전, 이렇게 급락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나온 급락세가 반감기 직전 급락세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반감기 이후에 또 한 번 급락이 나올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패턴, 통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단계가 다 했어요. 일단 패턴적인 측면에서 반감기 전 랠리가 있었고 반감기 전 되돌림이 지금 있었습니다. 크게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크게 반감기 전 되돌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후 상황이 이 빨간 레드박스가 횡보 구간이거든요. 재축적 구간. 과거 같은 경우 지난번 반감기 사이트 글을 봤을 때 반감기 전 랠리, 반감기 전 되돌림, 이후에 사이드 횡보, 레드박스, 그리고 나서 한 5, 6개월 왔다 갔다 하다가 급반등 랠리, 포물선형 랠리를 그때부터 펼쳤다라는 거고, 그렇게 2021년 4월 고점, 2021년 11월 고점을 만들어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급락 상황이 레드박스 안에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는 아직 몰라요.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를 거치고 이 상황에서 정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반감기 전에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경신해내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모습이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5, 6개월 정도 사이드 횡보를 하게 될지,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채굴자들의 매도세 아니면 셀다운 뉴스 이벤트, 여러 가지 재료는 달라요. 재료는 다르지만 어쨌든 반감기 이후에 5, 6개월 정도 사이드 횡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패턴을 고스란히 대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고스란히 반복이 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만약에 반복된다라면 올해 8월, 9월부터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가 시작되는 거고, 요때 요 사이에 알트 시즌이 등장했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 펌핑, 그래서 알트들의 어떤 미니 랠리 시즌,
이런 것들이 지금 펼쳐질지 이걸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알고 뒤통수를 맞더라도 알고 맞아야 덜 아프잖아요. 덜 놀라고.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이런 패턴적인 측면들을 알면 좋다. 뭐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